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이야기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15개월 아기에게 정말 믿기 힘든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큐어리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보고랑 또 뉴시스 기사로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누나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아기가 그만 의식을 잃었다는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일상적인 거죠. 네, 그게 영유아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사건이 그 거실 바닥에서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 14살 누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엄청 길었대요. 무릎까지 올 정도로. 우와, 무릎까지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누워서 놀아주다가 그만큼 머리카락이 아기 목에 감긴 거죠. 근데 누나가 당황해서 좀 움직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꽉 조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움직이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렸군요. 그렇죠. 상황이 정말 급박했어요. 아기가 바로 그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요. 네, 산소 부족하면 그렇게 되죠. 네. 부모님이 막 필사적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이게 엉키면 또 잘 안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과 한 1분 그 정도 만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는데 그 짧은 사이에 아기가 이미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1분 만에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네, 정말요. 근데 부모님 대처가 정말 빨랐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바로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행히 한 30초 만에 아기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와, 30초. 정말 그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 거네요. 결정적이었죠. 네, 그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태를 보면요. 아기가 숨을 들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뭔가 막힌 듯한 소리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흡기성 협착음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좁아졌다는 신호거든요. 아하. 그리고 얼굴에는 그 압력 때문에 생긴 작은 붉은 반점들 있잖아요. 네, 점상출혈이라고 하죠? 네, 점상출혈. 그리고 눈 흰자 위에도 비슷한 출혈, 그 결막하 출혈도 관찰됐고요. 이게 다 모기 졸렸을 때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징후들이죠. 그런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정밀 검사에서는 뭐 혈관 손상이나 이런 큰 후유증은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죠. 네, 하루 만에 호전돼서 퇴원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의료진은 이 사건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본 건가요? 이걸 모발 지혈대 증후군, 영어로는 HTTS라고 하는데요. 모발 지혈대 증후군. 네, 이것의 아주 드문 변형 사례로 봤습니다. 보통 이 HTTS는 머리카락이나 뭐 실 같은 가느다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이들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뭐 생식기 같은데 이렇게 신체 끝부분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막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심하면 조직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목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아니, 손가락, 발가락도 위험한데 목에 감겼다니 훨씬 더 심각했던 거네요. 특히 영유아는 더 약하다고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5세 미만 영유아들은요, 어른하고 달라서 기도가 훨씬 좁아요. 기도가 좁군요. 네, 그리고 목 주변의 그 연조직, 그러니까 부드러운 살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어른 기준에서는 별거 아닌 압박에도 기도가 쉽게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질식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영유아의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운이 나빴다 이렇게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흔한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어떤 신호는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결국 영유아 주변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의료진도 지적하는데요. 긴 머리카락 말고도 주변에 있는 실, 아니면 뭐 얇은 전선, 블라인드나 커튼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줄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얽히거나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예방책을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인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른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물건이라도 아기한테는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네, 인식의 전환. 특히 머리가 긴 보호자,
아니면 아이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면요. 아이 근처에 있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좀 단정하게 묶거나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네.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주변 환경을 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끈이나 줄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들,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조차 예기치 못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마 아이를 돌볼 때는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형태로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머리카락, 실, 끈 말고 우리 주변에 또 어떤 흔한 물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얽힘이나 질식 위험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아이의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또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